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연결력이 나오는 거지. 지금이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대단히 쌓아 올린 거. 근데 양준혁 선수를 넘기는 진짜 너무 빡세긴 하다. 그래서 보통 영구 결번을 줄 때 2000안타나 400홈런 수상을 정말 많이 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일스톤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가 있다 보니까 WRC 플러스라든지 아니 뭐 WAR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보잖아. WAR이라는 기록이 이게 승리 기여도를 말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팀에 몇 승 정도를 더 기여를 한다. 근데 이걸로 막 합산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누적으로 WAR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시즌 내내 WAR이 막 7, 8 찍고 뭐 이런 적이 없어. 그냥 꾸준히 3, 4 찍어서 60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보통 누적치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뭐 7시즌, 8시즌 WAR 7, 8씩 기록했는데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기량이 저하되면서 이 꾸준히 한 선수와 임팩트를 많이 보여준 선수랑 WAR이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면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될까? 평가가 애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지표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책을 보는데 석박구의 세이버 매트릭스 20살 때부터 열심히 읽고 있는데 최근에 책을 좀 선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자, WAR이라는 기록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야. 2025년 시즌에 WAR 8을 기록했다 하면 WAR-2 하면 6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톰 탱고 블로그에 데이비드 RF가 제안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자, WAR 선수 커리어 평가할 때 좋죠. 이 선수가 대체 선수 대비해서 몇 승 기여했다. 확실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 임팩트의 비중을 넣어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제이 제프가 고안한 JAWS라는 기록으로 기준 삼아요. 이거 말고도 꾸준하게 이 선수가 활약을 했냐, 그레이 잉크, 좀 임팩트 있는 시즌을 많이 보냈냐에 대한 블랙 잉크, 그리고 커리어 하이 7년을 다 합해서 같이 평가하는 요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명제에서 쓴 기록 중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가중치 부여가 조금 임의적으로 돼 있어. 조금 공정하지는 않을 수 있어. 또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고안한 방법이 WAR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겁니다. WAR 2를 20번 기록한 선수 40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WAR 4를 기록했는데 10번 했다. 그럼 40이죠. 그리고 C 선수는 WAR 8을 기록했어. 그리고 MVP 활약이잖아. 근데 이걸 5번 했어. 그럼 똑같이 40이지. 각 선수들마다 WAR 누적치 같죠. 이렇게 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꾸준히 가냐 임팩트로 확 쌓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단 말이지. 각 시즌마다 2를 빼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WAR 2를 20번 기록했대. 다 그 2 빼봐. 0이지. B 같은 경우는 4 빼기 2 하면 2. C 같은 경우는 8 빼기 2 하면 6이죠. 그럼 6을 5번 했으니까 30.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보여.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는지 아니면 꾸준히 쌓아서 그 승리 기여도를 좀 높게 쌓았는지 이렇게 좀 갈릴 수 있는 기록으로 요 지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 책 내용 읽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기록이 정말 또 공정하냐? 이거는 아닌데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록이 좀 나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태티드 기준입니다. 중견수를 봤던 선수 이렇게 해서 3명을 좀 줄여봤어. 첫 번째가 전준호 선수고 두 번째가 박재홍 선수 그리고 마지막이 이병규 선수입니다. 전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통산 WAR이 56.13, 박재홍 선수 55.89, 이병규 선수 47.87. 이렇게 보면 또 WAR 수가 좀 차이가 나지. 근데 WAR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떨까? 근데 여기서 300타석 이상 소화를 한 시즌만 제가 포함을 했어요. 해보니까 20.24가 나와. 대단하네요. 18시즌 동안 300타석. 전준호 선수가 WAR 4를 기록한 시즌이 5번이에요. 93년, 95년, 98년, 2002년, 2004년. 그리고 WAR 3 이상 기록한 시즌이 10번입니다. 91부터 92, 93, 95, 98, 99, 2000, 2001, 2002, 2004 꾸준하게 활약을 하는 거로는 진짜 최고입니다. 잘 나온 건 나무위키인데 팬그래프닷컴과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되는 게 3, 4죠. 3, 4 좋은 선수라는 뜻입니다. 좋은 선수와 올스타 이 사이란 겁니다. 주전 선수인 건 당연하겠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또 올스타도 조금 나갈 수 있는 이런 선수다. 이거를 또 18년간 꾸준히 했다. 그래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니까 WAR 같은 경우는 95년도 시즌, 전준호 선수가 도루왕 시즌, WRC 플러스 커리어 하이도 95년입니다. 도루왕 시즌 때 성공률을 좀 봤거든요. 75%입니다. 나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프로씬에서 도루할 때 이제 벤치에서 사인을 주거든. 근데 사인 없이 혼자 뛸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도루 성공률이 80%가 넘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좀 실패율이 조금 있다는 거지. 롯데 시절 때 이때가 좀 스피드로 전성기였으니까 이때 도루 성공률이 73%. 주전과 올스타급 사이로 꾸준하게 잘 활약을 해서 통산 WAR을 엄청 많이 쌓아 올렸다. 다른 선수 비교군으로 한번 봐야겠어요. 자, 두 번째 박재홍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박재홍 선수 하면 리틀 쿠바 유명하죠. 호타준족의 대명사. 33번 하고 박재홍 선수가 통산 17시즌 뛰었습니다. 통산 WAR이 55.89. 전준호 선수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통산 WRC 플러스가 136.8. 통산이 거의 140에 육박하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박재홍 선수를 이제 마이너스 2 적용시켜보니까 28.5가 나옵니다. 똑같이 300타석 이상. 2004년 이때가 부상 당해가지고 타석을 많이 못 들어섰어요. 2010과 2012년까지 이때가 선수 말년 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재홍 선수도 똑같이 WAR 4 기록한 시즌 5번, 그리고 3 이상 기록한 시즌 10번. 그러니까 전준호 선수랑 똑같아요. 횟수는 같은데 WAR 7 시즌이 한 번 있습니다. 7 시즌은 거의 MVP급입니다. 이때 놀라운 점이 96년이 신인 시즌이었습니다. 신인이 7을 찍었다고. 전경기 소환 안현민이라 생각하면 돼. 이때 또 30 했거든. 6을 찍은 시즌도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인 97년도 5를 찍은 시즌이 두 번 있습니다. 2000년, 2005년. 그러니까 전준호 선수는 커리어 하이가 5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임팩트적으로는 박재홍 선수가 전준호 선수보다는 살짝 앞서는 거지. 커리어 하이 시즌 보니까 신인이 7.27을 찍었답니다. WRC 플러스 커리어 하이 시즌도 197. 그러니까 2년차 선수가 우르크 거의 200을 찍었다. 말 같지도 않은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기록이죠. 근데 이 박재홍 선수가 호타준적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도루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대 시절 이때 전성기죠. 7년 동안 도루 성공률이 64%밖에 안 돼.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하는 것도 팀에 도움은 되지 않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WAR을 깎아먹은 것도 있어요. 요렇게 봤을 때는 임팩트적으로는 박재홍 선수가 확실히 앞선다는 걸 요 기록에서 볼 수 있죠. 출루율은 좀 비슷해. 근데 장타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 있어. 특히 박재홍 선수는 거의 통산 장타율이 5할에 가깝거든. 그리고 원래 전준호 선수가 장타를 막 친다기 보다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코너 쪽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2루타 3루타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박재홍 선수가 애초에 홈런이 많잖아. 홈런을 300개를 쳤잖아. 그리고 전준호 선수가 좀 배드볼 히터의 유형이다 보니까 내야 안타도 좀 많이 기록하고. 삼진을 그럼 박재홍 선수가 많이 당했냐? 제가 기록을 보니까 96 시즌 그리고 2002 시즌에 제외하면 삼진이 막 적은 편은 아닌데 전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배드볼 히터의 유형이고 커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삼진이 좀 적은 편이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박재홍 선수가 삼진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냥 다 압살을 해버린다. 한번 임팩트를 냈을 때는 미친 시즌을 만든다. 요런 누적치에서 똑같을 수 있겠지만 이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를 적용을 시킨다면 완전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선수 말고 한 명 더 비교를 해볼까요? 이병규 선수입니다. 오히려 중견수는 이병규 선수가 더 많이 출장했어요. 통산 WAR 47.87 좀 낮죠? 근데 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2007, 2008, 2009 어디로 갔죠? 일본을 갔죠. 통산 WRC 플러스가 124.4 굉장히 잘 쳤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1.22가 나와.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뺐고 2014, 2015 여기서 타석수가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전준호 선수는 조금 비슷하죠. 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WAR 4를 기록한 시즌이 7번이 있습니다. 3은 9번. WAR 4 이상을 기록한 시즌은 박재홍, 전준호보다는 많다. 근데 일본을 갔던 그 3년이 좀 커리어 누적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렇게. 자, 그리고 커리어의 시즌이 99년도 30홈런 30도루 OPS 1 찍고 100타점에 마이너스 1타점 적토마 그 자체 시즌 6.94라고 나오죠. 거의 7 MVP. 이병규 선수의 데뷔 첫 시즌부터 해서 6년간 도루 성공률 77%. 전준호 선수, 박재홍 선수의 전성기보다 높습니다. 특히 99년도 시즌은 성공률 91%. 그러니까 이병규 선수가 이 일본 3년이 없었다면 요 커리어에 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박재홍 선수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근데 박재홍 선수가 워낙 압도적인 시즌이 많기 때문에 임팩트적인 면에서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고.
전준호 선수는 많은 시즌을 뛰면서 꾸준하게 누적치를 쌓았지만 이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두 선수와 비교했을 땐 조금 낮은 측면에 있다. 그렇다고 전준호 선수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준호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나도 알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비교 우위가 이렇게 위아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지표도 참고를 하시면 이거를 맹신하신 마시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이거 말고 진짜 기록이 많거든. 이거 필기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OBA는 오히려 그 선수의 얼만큼 타자 평균 내리 득점 생산력이 얼만큼 뛰어난다 이런 것 그런 거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WRC 플러스는 이게 평균 타점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계산하니 이거 한 복잡하잖아.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보기엔 좀 쉬우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연결 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서 누적치를 올리는 경우와 임팩트가 강해서 누적치가 똑같은 경우 이럴 때 좀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비교하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차기 연결 후보로 있는 선수 중에 좀 꾸준도루로 가야 되는지 아니 임팩트로 확실히 이 선수가 원클럽맨으로서 너무 잘했는지 이거를 보려면 딱 요거로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해볼까? 자 계산해봅시다. 11시즌인데 벌써 20일이야. 근데 이거를 삼성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20.93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를 빼도 WAR 4 기록한 시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5를 기록한 시즌도 2번 있어. 3 기록한 시즌, 3 이상 기록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미친 거야. 구자욱 선수가 이제 33인가 4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5년, 6년 보여주면 연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삼성으로 비교하면 이게 구자욱 선수가 한없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똑같은 1루수 포지션이 이승엽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기는 해. 와 39가 나와? 거의 40이네? 20씩 다 뺐는데도 거의 연결급이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왼쪽이 이승엽 선수고요. 오른쪽이 구자욱 선수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그 중견수 요거 보여드렸죠. 거기가 거의 20대잖아.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너무 대단한 타자인 거고 사실 구자욱 선수 이렇게 봤을 때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구자욱 선수가 외야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견수만 본 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코너 외야수도 하고 1루수도 했기 때문에 타격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최근 기록한 좀 24시즌 이런 식으로 기록 한 4, 5년 하면 한 30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은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팬들은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야. 충분히 잘했어요. 지금 11년간 여러분들 구자욱 선수가 이 11년간 기록한 WR이 40이야. 11시즌 그러니까 한 5, 6년 더 뛰면 55 정도는 찍는단 말이야. 60은 거의 찍는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연결 얘기 나오는 거지. 지금이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대단히 쌓아 올린 거야. 통산 WRC도 130이야. 여러분들 내가 전편에서 얘기했잖아. 전준우 선수도 지금 연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구자욱이 안 될 이유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물론 뭐 3, 4년 차 막 시즌 때 막 벌크업 해가지고 뭐 실패해서 뭐 이런 시즌도 있긴 했지만 그거 다 이제 다 극복하고 이제 잘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흥미로운 기록도 계산 방법도 있으니까 선수 비교할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